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목요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오는 4월 10일 제22대 총선에서 울산의 현역 의원 중에 누가 살아남을까요? 그동안의 총선 기록을 보면 우리 유권자들은 물이 고이는 것을 그냥 보지 않았습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두세 명의 얼굴이 교체됐으니까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경선 규칙을 발표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 특히 다선 의원이 무척 부담스러운 선거전을 치르게 된 것 같습니다. 전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구 개편으로 울산 지역 총선 지역구가 현행 6명 체제로 시작된 것이 지난 2004년 제17대 총선부터입니다. 20년이 흐른 지금까지의 총선 결과를 보면 총선 때마다 두세 명의 새 얼굴이 국회의원 금배지를 달았습니다. 직전 21대 선거에서도 당시 미래통합당 박성민, 권명호, 서범수 의원이 초선 의원으로 새롭게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현역 의원 중 3명이 물갈이가 된 겁니다. 다선 의원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험난한 산을 넘어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4선 이상 도전이 확실시되는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의 3선 이채익 의원과 4선의 김기현 의원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6일 발표한 경선 규칙은 이들 3선 이상 현역 의원들에게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국민의힘 경선 규칙에 따르면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을 한 현역 의원은 경선 득표율에서 15%가 감산됩니다. 또 현역 의원 중에 권역별 하위 10% 이하는 공천에서 완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권역별 하위 10% 초과 30% 이하는 경선에는 참여하되 득표율의 20%를 감산합니다. 이 같은 기준에 따르면 국민의힘 현역 지역구 의원 90명 가운데 25명이 경선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울산을 포함한 3권역은 현역 37명 중 11명이 포함됩니다. 동일 지역 3선 이상 현역이면서 하위 10% 초과 30% 이하라면 최대 35%까지 감산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60%를 득표해도 최종 득표율은 39%밖에 되지 않아서 40%를 득표한 경쟁자에게 패배하는 구조입니다. 혹시 울산의 두 의원 중 권역별 하위 30% 이하에 해당된다면 출마에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또 의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를 지켜보면서 거기에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선 이상 다선 의원이 자리 잡고 있는 남구갑과 남구을에 국민의힘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들 현역 다선 의원들이 위기를 돌파하고 수성할 수 있을지가 이번 총선의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29일부터 2월 3일까지 6일 동안 총선 출마 후보자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이채 국민의힘 울산시당 위원장이 신년 인사차 JCN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이 시당 위원장은 총선 승리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는 한편 같은 당 소속 정치락 전 시의원의 총선 출마를 위해 시의원 공석이 된 부분은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앙당 공관위가 총선 출마로 인해 발생한 보궐선거에도 후보 출마가 가능하다는 공관위의 규칙을 제시한 이상 조만간 시당 차원에서 북구 시의원 보궐선거 공천 후보 공모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락 전 시의원이 총선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직함에 따라 치러지게 된 울산 북구 제1선거구 시의원 보궐선거 입후보 안내 설명회가 오는 24일 오후 2시 북구 선관위에서 열립니다. 이날 설명회는 시의원 보궐선거의 입후보 예정자와 선거사무장, 회계 책임자, 선임 예정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며 예비 후보자 등록 절차와 예비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 운동 방법과 제한, 금지 행위 등의 내용을 안내합니다. 울산시의회 북구 제1선거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0일에 동시에 치러지며 보궐선거 해당 지역은 농소 1동과 송정동입니다. 4월 10일 총선에 나선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이 어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잇따라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남구갑 총선 최건 예비 후보는 2호 공약으로 울산의 교통체계 개편을 위해 버스 노선 대폭 확대와 버스 준공영제 도입, 공업탑 일대 혼잡 도로 지하화 등을 공약했습니다. 동구 총선 손사모 예비 후보는 울산 동구 지역은 상업시가 2.26%에 불과하고 재정 자립도는 18.64%에 그치고 있다면서 상권 활성화와 중앙정부 의존도를 줄이는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울주군에서 9세 이하 인구가 가장 많은 범서읍에 365일 소아 청소년 의료 서비스가 가능한 달빛 어린이병원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달빛 어린이병원은 진료 인력과 공간, 소아 환자 진료 실적이 있으면 시, 군, 구 단위에서 신청 가능하며 지정된 병의원은 진료 건당 추가 수가와 함께 일부 예산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 의원은 초저출산 시대에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출산해 양육할 수 있도록 울주군에 달빛 어린이병원 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울산시의 친기업 행정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1월 7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례적으로 페이스북을 통해 현대자동차 전기차 신공장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놓고 극찬한 이후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요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대전시 공무원 등 10여 명이 울산시의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인허가 지원 등 친기업 행정의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울산을 방문했습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기업들이 울산시의 대규모 투자 사업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되며 이 같은 친기업 행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울산에 좋은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겨울철만 되면 수백 마리의 독수리가 울산을 찾아온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울산을 찾는 독수리들은 환경단체가 제공하는 먹이로 겨울을 나게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먹이도 부족했습니다. 이에 울산시가 울산을 찾는 독수리들의 먹이 지원에 나섭니다. 라경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주군 범서읍 이밤뜰. 이곳은 독수리들이 먹이를 먹는 공간, 일명 독수리 식당입니다. 매년 1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1살에서 3살 된 어린 독수리들이 울산을 찾아옵니다. 울산을 찾아오는 독수리들은 주로 이곳 일대에서 먹이를 먹으면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울산을 찾는 독수리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해마다 독수리 200에서 300마리가 울산을 찾았지만 올해는 70여 마리에 그치고 있습니다. 1년 만에 80%가량 줄어든 건데 부족한 먹이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에 울산시가 올해부터 독수리 먹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3월까지 3,300kg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폐 플라스틱이나 어떤 나쁜 걸 먹고 또 죽어가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이 먹이를 주어서 더욱더 이제 개체수가 좀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예산 부족으로 먹이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경단체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독수리 식당을 하면서 이렇게 먹이를 구하는 일이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시에서 이렇게 일정한 양의 먹이를 이렇게 지원해 줌으로 해서 좀 식당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먹이 부족이 해결되면 울산을 찾는 독수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는 추가로 독수리 먹이 공급 지원을 늘릴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울산 지역 초등학교 예비 소집에 불참한 소재 불명의 아동 7명은 모두 해외에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경찰에 해당 아동들의 소재 파악을 의뢰한 결과 7명 모두 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고 이 중 정확한 소재 파악이 되지 않은 2명의 아동은 현지 수사기관에서 소재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2024학년도 울산 지역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 소집에 취학 면제와 전출 예정 등의 이유로 401명이 불참했고 이 중 7명의 학생이 소재 불명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등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담은 초중등 교육법 개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현대 청운고와 울산 외고의 존치가 확정됐습니다. 앞서 지난 정부에서 자사고와 외고 등을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는 조항을 추가해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현 정부가 교육 선택권 보장 등을 이유로 해당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교육부는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 예방을 위해 후기 학생 선발 방식과 자기주도 학습 전형을 지속 운영하고 지역 인재를 20% 이상 선발하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지난해 수행한 우리바다 고래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국제적 멸종 위기종인 참고래와 향고래가 동해바다에 다수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참고래와 향고래는 과거 우리 바다에서 빈번히 발견됐지만
과도한 포경으로 1970년대에 멸종 위기에 처했고 포경이 금지된 이후에는 소수만 드물게 발견돼 오다가 이번에 참고래는 50여 마리, 향고래는 100여 마리 이상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고래류는 동해는 참돌고래, 서해와 남해는 상괭이며 이 밖에도 밍크고래와 물개, 낫돌고래가 우리 바다에 서식하는 주요 해양 포유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구 서부건강센터가 개관식을 앞두고 지난 16일 오후 3층 목욕탕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센터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이 불은 목욕탕 한증막 내에 전기 문제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여탕 시설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동구청은 개관식을 하루 앞둔 어제부터 건강센터 운영을 중지하는 한편 전면 시설 안전 점검과 보수를 실시해 개관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5일 가스 배관 공사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자재에 맞아 숨진 사고가 발생한 울산 남구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이 사업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면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 파악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해서 사법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법원 공무원이 공탁금 수십억 원을 빼돌렸다가 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은 과거 울산지방법원에 근무할 때에도 경매 배당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공무원이 법원 두 곳에서 빼돌린 돈만 56억 원에 달합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부산지방법원 소속 7급 공무원인 40대 A씨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에 맡긴 공탁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입니다. A씨는 부산지법에 근무하면서 전산을 조작해 가족 명의로 공탁금을 빼돌렸는데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53차례에 걸쳐 횡령한 돈만 48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은 과거 울산지법에 근무할 당시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울산지법에 근무했던 A씨는 경매에 참여관을 했던 2년 동안 경매 배당금을 횡령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6건의 경매 사건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을 마음대로 축소한 뒤 차액을 자신의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했는데 이런 식으로 빼돌린 경매 배당금은 7억 8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이 같은 사실은 A씨의 비위를 접한 울산지법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에 A씨를 경찰에 추가 고발한 울산지법은 경매 배당금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근무한 법원 두 곳에서 횡령한 돈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56억 원 상당.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횡령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올해 학부모 나눔지기 모집 대상을 2024학년도 예비초등학교 학부모까지 확대해 운영합니다. 학부모 나눔주기는 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부모가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등의 교육 재능을 기부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학부모 58명이 참여해 595시간을 재능 기부했습니다. 교육청은 내일부터 놀이교육과 독서지도, 창의 보드게임 등 3개 분야에 40명씩 신규 회원을 공개 모집해 올해 학부모 나눔주기 120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남구청이 어제 취업을 포기한 청년들을 돕기 위해 올해도 청년도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6개월 이상 취업 이력이 없거나 취업 교육 참여 이력이 없는 만 18세부터 39세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0명을 지원한 청년 90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삼남읍 주민자치회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참 좋은 삼남신문의 기자단을 발대했습니다. 참 좋은 삼남신문 기자단은 삼남읍 주민자치회 위원 7명과 삼남읍 주민기자 4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마을 소식을 담은 신문을 연 2회 발간해 무료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동구청이 남목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남목건강생활지원센터는 동부동 1원에 사업비 87억 원을 투입해 지상 1층부터 3층까지 보건교육실과 통합건강측정실 등을 갖출 예정입니다. 이번 설계 공모는 오는 4월 업체가 결정되며 센터는 오는 2025년 1월 공사에 착공해 그해 연말 완공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2024년 상반기 문화관광 체육 육성 공모사업 지원 계획을 어제자로 공고하고 다음 달 1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지원 규모는 9억 6천만 원 정도로 공모 분야는 문화예술, 관광, 체육, 방구천 암각화 관련 사업입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다음 달 1일까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서 분야별 담당자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제시엔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